오늘은 프로세싱 기반의 이동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전반적으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라는 거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동 로봇의 기구학 해석을 통해서 로봇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이동 로봇의 소프트웨어 기초 과정을 이해하고 프로세싱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프로세싱 기반의 이동 로봇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여 가상환경과 실환경을 넘나들며 상호 연동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인 이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실제 로봇이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를 입력하면 문자열을 콘솔창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은요, 셋업이라는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와 그리고 드로우라는 매번 실행되는 함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벤트 함수로서 키가 눌려질 때마다 실행되는 함수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키가 입력이 쭉 되면 엔터 키가 칠 때까지는 계속 입력된 문자열들을 우리가 계속 더해 나가고, 그리고 그 더해진 것에 엔터 키를 만나면 그것을 프린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문자열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문자열이 1, 2, 3, 4를 실행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엔터키 친 입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1, 2, 3, 4, A, B, C, D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실행되는 화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이번엔 그림판에 한번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문자열을 그림판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함수를 이제 호출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는요, 이와 같은 함수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그 함수에서 이 백그라운드 함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함수를 추가하게 되면은 어떤 흰색 바탕에 화면이 발생을 하게 되고, 텍스트 사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에 출력할 폰트의 사이즈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함수를 호출해서 얘가 생성될 화면의 크기를 500 x 100에,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픽셀 단위인데요. 픽셀 단위의 500 x 100의 사이즈의 그림판을 한번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드로우 함수는 아직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키프레스트 함수에서 역시 엔터키를 칠 때마다 그 문자열을 만들어서 str이라는 문자열 변수에 저장을 해놨다가 엔터키를 만나면 문자열을 초기화하고, 그 전까지는 엔터키 치기 전까지의 문자열을 그림판에다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판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500 x 100 크기의 그림판인 것이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0으로 했기 때문에 검은색 바탕이 됐습니다. 검은색 바탕에서 제가 A, B, C, D 이렇게 입력하면, A, B, C, F를 입력하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고, 엔터키를 치면 초기화돼서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키보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콘솔창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건데요. G를 치게 되면 로봇 포워드라고 출력하고, B를 치게 되면 로봇 백워드, 그리고 S를 치면 로봇 스탑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셋업 함수에서는 검정색의 그림판을 만들고, 문자 폰트는 그대로 30 사이즈를 놓고요, 가로 세로 500 x 100 크기의 그림판을 생성한 다음에 키에 눌려진 거에 따라서 G를 치게 되면 로봇 포워드, B를 치게 되면 로봇 백워드, S를 치게 되면 로봇 스탑이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형성시켰고요. 이번엔 드로우 함수에다가는 그림판을 지우는 명령과 그림판에 문자를 출력하는 명령을 텍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역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역시 이렇게 그림판이 뜨게 되고, G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치고 엔터를 치면
네, 여기 밑에 컨솔 창에는 로봇 포워드라고 나오고 있죠. 또 B를 치게 되면 로봇 백워드, 또 S를 치게 되면 네, 로봇 스탑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else라는 명령에 의해서 long input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G, B, S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명령을 치게 되면 네, long input이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예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로봇의 영상을 그림판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벌써 이쯤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만들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은 제가 이동 로봇의 영상을 화면으로 띄워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로봇이 전진하고 후진하고 정지하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간단하게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프로그램 구성은 셋업과 드로우 그리고 키프레스로 이루어지는데요. 셋업 함수에서 뭐를 추가했냐면 약간 사이즈를 늘렸습니다. 사이즈를 1600x 900의 좀 큰 화면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로드 이미지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로봇 reduced.png 파일을 로딩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 영상 파일이고요. 이것은 해당되는 폴더에 데이터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디스플레이라는 폴더를 찾아보면은 데이터라는 서브 폴더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폴더 밑에 로봇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png 파일, 영상 파일을 이미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 로드 이미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영상 파일을 img라는 이런 이미지 객체 변수에 저장해 놓고, 드로우 함수에서는 이번엔 백그라운드에 255, 255, 255를 지정해 줌으로써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함수라는 것이 있어서 이미지 함수를 통해서 해당되는 이 img 객체를 지정을 하고, 얘가 위치해야 할 원점을 160과 130 위치로, 첫 번째 두 개의 인자는 바로 그림판생에서 이미지가 위치해야 할 원점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160과 130 위치가 되고, 사이즈는 이미 72, 오른폭으로 72, 높이는 84 정도의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데이터 파 폴더로 가셔서 영상의 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성이 나오게 되겠고, 속성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상의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를 탭 메뉴에서 자세히를 누르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나와 있죠. 사진의 크기가 72픽셀의 너비와 80픽셀의 높이로 이루어졌다. 요것을 잘 확인해 두시고 다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로딩한 다음에 드로우 함수에서요, 배경색을 바꾸는 백그라운드 명령을 통해서 모두 배경색을 흰색으로 한 다음에 이미지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미지를 그려주게 되는데, img는 그릴 객체 변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셋업 변수에서 로딩한 저장한 img 객체를 지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미지가 그려질 원점의 좌표, 그 다음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원점의 좌표와 이미지 사이즈를 이미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그림판에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키보드를 칠 때마다 로봇 포워드, 백워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회전 명령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을 칠 때는 로봇 로테이트 클럭와이즈, L을 칠 때는 로봇 로테이트 카운터라이즈라는 두 개의 명령을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이와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좀 커졌죠. 그러니까 좀 이거 1600에 900으로 키웠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 정확한 이 이미지가 좀 로딩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 아까 1600에 900으로 화면을 키웠고, 160에서 130 위치에 바로 로봇이 이미지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가로가 160, 여기가 90 위치에 이미지의 좌표에 원점이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72x 84인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속성을 통해서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 되면 72에 84 픽셀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프로그램에 넣어줌으로써 정확하게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를 치게 되면 내내 그 키를 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showRob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로봇을 위치를 저장하고 showRobot을 통해서 로봇의 이미지를 그림판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로봇 디스플레이 2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서 역시 이것을 실행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는 뭐가 추가되었냐면은 바로 전역 변수를 썼던 것입니다. 로봇이라는 위치를 지정해주는 변수인 x의 위치 좌표계와 로봇의 위치의 y 좌표계를 지정해주는 변수를 지역 변수로 넣었고, 아까 그 이미지 객체를 전역 변수로 역시 p-이미지라는 객체로 선언해 준 부분을 전역 변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의 위치를 셋업 함수에서는 초기에 x는 100, y는 100의 위치로 지정을 해주고, showRobo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showRobot에서 역시 이미지를 로딩해 주는데 역시 이미지 img를 지정해 주고 로봇 포스 x와 로봇 포스 y로 변수화로 처리해 줬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상수 처리를 했습니다. draw 함수에서는요, showRobo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을 추가했고요. 역시 그 함수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여러가지 해당되는 키에 맞추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행해 보면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100 by 100의 위치에 로봇의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G 버튼을 누르면 아직은 변화가 없지만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봇 포워드라고 이미 출력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방향 버튼을 누르게 되면 R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움직이지는 않지만 R 버튼을 누르고 역시 로봇 로테이트 클럭와이즈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동 로봇을 이제 그림판에서 키로 움직여 보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G키를 치면 로봇이 위로 움직이고 B키를 치면 로봇이 아래로 움직이도록 코드를 추가해 봅니다. 그래서 move는요, 여기서 로봇 move라는 프로그램 폴더를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로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아까 프로그램하고 똑같고요. showRobot도 약간 똑같죠. 근데 아까 showRobot에서 제가 만들었던 백그라운드 명령을 이번엔 셋업으로 좀 바꾼 거 아니죠. draw 명령으로 바꾼 것만 빼놓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키프레스트 명령에서 추가를 했는데요. 바로 로봇 G를 누를 때마다 로봇 포즈 Y의 값을 마이너스로 줄여주게 되고 B를 누르게 되면 로봇 포즈 Y의 값을 증가시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일단 수행을 하고 한번 위아래로 움직이는 명령을 치게 되죠. 근데 왜 G를 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마이너스를 했느냐,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영상 좌표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 방향이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봇을 위로 올리려면 거꾸로 마이너스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화면이 좀 작아졌죠. 왜 작아졌을까요? 이번에는 화면을 좀 제가 줄여서 800에 4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줄였고 G키를 누르게 되면 위로 쭉 증가를 하고 있죠. 또 B키를 치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R이나 그 다음에 L을 쳐도 얘는 회전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프로그램만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 로봇의 속도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요, 전역 변수 스피드를 이용해서 로봇의 속도를 조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전역 변수 스피드를 사용해서 로봇의 속도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명은 로봇 스피드라고 지었고요. 이것을 다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역 변수 스피드를 초기화 0으로 해놔가지고 생성을 하나 했고요. 3번 줄에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의 스피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로봇의 값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것은 키프레스트 함수에서 G를 칠 때는 스피드 -1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B를 칠 때는 스피드 1로 지정해주고, S를 칠 때는 스피드를 0로 지정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드로우 함수에서 쇼로봇 함수를 호출할 때 쇼로봇 함수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이미지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게 되는데 로봇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드로우 함수 내에서 로봇 포스 Y를 이 스피드에 맞춰서 계속 갱신하도록 하는 문장을 20번 줄에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는 S를 치기 전까지는 스피드는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은 정지하고 있다가 G를 치게 되면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번 반복 실행되는 부분이 드로우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 실행될 때마다 로봇의 포즈 Y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눈에는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역시 이미지 객체가 흰색 바탕에서 이미지가 추정되고, 여기서 현재는 이제 스피드가 0 상태인 거죠. G를 치게 되면 전진하면서 증가를 하고, S를 치면 스톱, B를 치면 쭉 내려오는 영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을 일단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이동 속도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로봇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시면 4번 줄에 로봇 앵글이라는 변수를 하나 전역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초기 값은 10이라는 각도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로봇 앵글만큼 이 쇼 로봇 함수에서 16번 줄에서 로테이트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앵글만큼 라디안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로테이트를 시켰고요. 로테이트를 시킨 상태에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게 되면 10도만큼 로봇이 이렇게 회전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역시 G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이렇게 1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R 버튼을 누르거나 L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회전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회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지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요, 로봇이 좀 더 제자리에서 한번 회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열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요, 아까처럼 이제 로봇 앵글은 그대로 0로 다시 원위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뭘 추가했냐면, 여기서 로테이트 함수는 그대로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 가지고 로봇의 위치로 그림판에 원점을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이미지 모드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회전 중심을 센터로 놓겠다는 명령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명령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함수에서는 이제는 이미지의 원점을 로봇 포지션에 갖다 놨기 때문에 원점을 0/0으로 상대좌표가 변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을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키프레스트에서는 R과 L을 누를 때마다 로봇 앵글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전역 변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른 함수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로봇 앵글이 증가된 것만큼 로테이트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새로 원점이 바뀐 지점을 중심으로 원점에다가 그 이미지를 그려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로봇이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게 되면 현재 이게 로봇은 그대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진을 하게 되면 전진을 하고,
백을 하게 되면 백을 하고, S를 치면 정지하는 것까지는 아까와 똑같죠. 이번에는 R을 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R을 누르면 회전하고 있죠. L을 치면 다시 L로 제자리 회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된 상태에서 G를 치게 되면 이상하게 돌죠. 네, 이렇게도 로봇을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로봇의 바뀐 전역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완하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됐고, 아까 로봇 로테이트 1하고 다른 점은 추측 항법에 의한 두 줄의 공식, 네, 전진과 회전에 따르는 코사인 사인을 추가하는 이 공식을 추가해 줌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게 되면 역시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전진 키를 누르면 로봇이 위로 움직이고, 스톱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R 키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되죠. 다시 여기서 전진 키를 누르면 네, 바로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로봇은 스톱, 그 다음에 레프트, 반시계 방향, 전진, 스톱, 네, 다시 시계 방향, 회전, 전진, 네, 이게 스톱, 이렇게 원하는 동작으로 이동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방식은, 전진과 제자리 회전 방식은 우리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바 시스템하고 같은 회전 방식입니다. 로봇이 이렇게 전진하고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다시 또 90도 도른 다음에 또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런 방식의 로봇이죠. 마치 그 병정들이 직진 운동과 그 자리에 정지해서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와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죠. 직진하면서 회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까처럼 정지해서 회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진하면서 회전을 일으키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직진 주로에서는 쭉 직진을 하지만 회전 주로에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과 회전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조향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도 이러한 자동차와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하도록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을 동시에 하게 되죠. 뒷바퀴의 축에 회전 중심이 있다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앞바퀴의 조향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회전 반경을 계산해 주게 되면 앞바퀴의 조향각도만큼 회전 반경의 거리가 계산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앞바퀴의 조향각도가 0도인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무한대가 돼서, 회전 반경이 무한대라는 것은 직진 운동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무한히 큰 반경의 원은 직진하고 똑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회전 반경이 조향각도가 5도, 10도 이렇게 점점 15도 이렇게 커지게 됨에 따라서 회전 반경이 줄어들게 되죠. 그 상에 회전 중심을 놓고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스티어링 바이 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맨 처음에는 키를 입력해가지고 키에 따라서 로봇 포워드를 문자열을 찍는 간단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로봇 그림을 열어서 그림판에 로봇 형상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키를 누를 때마다 로봇의 직진 위치, Y 위치를 변동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여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키와 L키를 누를 때마다 로봇을 각도를 조정을 해봤죠. 그래서 로봇이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것까지 해봤고, 좀 로봇이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동작을 또 넣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차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짜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의 명령문을 추가해 나감으로써 로봇이 정말 리얼한 실제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제가 프로그램명을 바꿔나가고 있고, 사실은 앞에 프로그램에서는 한 줄, 두 줄을 더 추가하게 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프로그램들은 앞에 프로그램에서 덧붙여서 생성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미 앞에 부분에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한 부분만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의 중심에 따라서 회전 중심을 일으키는 부분은 어디서 건드렸냐면요. 쭉 드로우 함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그 키프레스트 함수에서 우리가 R키를 치게 되면 로봇 앵글을 추가를 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추가가 되냐면 크게 이제 몇 개의 변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의 그 조향식 바퀴를 계산하는 루틴은 어디서 짰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쇼 로봇에서 알파라는 것을 이제 로봇의 조향 바퀴의 각도, 조향각으로 알파라는 글로벌 변수를 제가 추가를 했고요. 이 알파라는 글로벌 변수를 추가하고 회전 반경도 우리가 실수형 변수로 R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걸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원주를 함수로 파이라는 함수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로봇의 축간거리 D를 45로, 그 다음에 로봇 바퀴의 폭을 7로 제가 임의는 아니고 제가 일일이 그 그림판에서 그 크기를 재와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쇼 로봇에 가게 되면은 우선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에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알파가 0인 조향각이 0이 되면은 분모의 부분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은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그램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0이 아닌 경우에만 반경을 계산을 하고, 0인 경우에는 그 반경을 계산을 안 하니까 반경이 그대로 뭐가 됩니까? 기존의 반경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경우로 조건을 달아서, 그것이 바로 조향각 계산 공식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자동차의 조향각 공식을 썼죠. 이 부분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로봇의 앵글은 그 선속도와 회전 반경의 값으로 나누어주게 되면은 실제로 앵글이 변화한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체 그 선속도의 앵글 값은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로봇의 회전 반경과, 그쵸, 회전 반경의 변화와 그리고 반경을 우리가 계산한 것으로 전체 로봇 앵글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넣어주면 로봇은 자동차와 같이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R과 각도를 제가 R을 누를 때에는 조향각을 20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10도로 해도 되는데 일단 20도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조향각이 L과 R에 따라서 20도, 마이너스 20도로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죠. 그렇게 해주고 계산을 했을 때 과연 자동차와 같이 회전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전진키를 누르면 전진을 하죠. 여기서 지금 트랙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워지질 않고 있죠. 그 부분 제가 일부러 그걸 지우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백색 화면으로 만드는 백그라운드 화면을 매번 지정해 주게 되면 화면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빼버리면은 이전에 있는 그림들이 잔상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잔상으로 표시될 수가 있고, 여기서 회전을 일으키면은 R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자동차와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누르면 직진을 하게 되겠죠. 다시 L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자동차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C를 누르면 직진만 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S라면 스톱, 이런 식으로 자동차와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조향 방식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 보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로봇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1차 수의 프로그램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프로세싱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동 로봇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만 알고 있다면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프로세싱은 아두이노 하드웨어 환경과도 앞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오늘 비록 기초적인 것만 다루었지만 이 프로그래밍 툴을 좀 더 익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로봇을 동작시키고 새로운 기반의 제어 기술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